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참고 견디면 된다고 하지만 아무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경과하는 동안 겪는 고통에 대해서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지요. 유쾌한 이야기도 아니고 행복한 이야기도 아니지만 이 글을 지옥의 시간을 경과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 그 상처에 대하여. 여자들은 세상 남자들 다 바람 피워도 내 남편은 절대 바람 피우지 않을 거라고 믿지요.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되면 분노, 배신감, 황당함, 내 결혼 전체에 대한 회의, 남편의 행적과 거짓말에 대한 충격이 천둥 번개처럼 몰아칩니다. 남편은 그 여자를 정말 사랑한 걸까? 그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을까? 이혼을 해야 할까?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남편을 어떻게 혼내줄까? 재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수만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머릿속에서 토네이도를 일으킵니다. 한 가지씩 닥쳐와도 제대로 처리할까 말까한 중대한 일들이 한꺼번에 다 섞여서 정신이 하나도 없지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모든 상황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남편의 행동 자체가 이미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기 때문이지요. 논리는 비논리를 이길 수 없고 이성은 비이성을 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은 나의 상상이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고 나는 많은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현명하고 지혜롭게 이 일을 대처하려고 노력해도 남는 것은 후회, 억울함, 원망뿐이겠지요. 그 시기를 경과하며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후회를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후회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요. 남편이 바람났을 때 꼭 해야 할 6가지. 첫째,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루 생활 계획표를 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루 할 일을 적으십시오.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은 기상 시간과 취침 시간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멀쩡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정해진 시간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야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수면제를 먹고라도 자야 합니다. 그리고 요리할 시간, 운동할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지금 열심히 살아서 뭔가를 바꿔놓지 않으면 10년이 지난 후 지금을 돌아보면서 똑같은 후회와 안타까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둘째,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 형편이 어렵더라도 심리치료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정신과 치료는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심리치료나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지금 진통제를 맞아야 하기 때문이고, 후에 상대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본인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서 좋고 수면제를 처방받아 밤에 잘 수 있어서 좋습니다. 병원에 꼭 가봐야 합니다. 셋째, 집안일을 열심히 하세요. 일단은 잘 먹어야 합니다. 하루에 2번은 꼭 요리를 해야 합니다. 설거지도 깨끗이 하고 싱크대나 냉장고도 잡지에 나오는 것처럼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그리고 집안을 반짝반짝 윤이 나도록 청소하세요. 가능하시면 가구 같은 것도 좀 버리고요. 안 입는 옷, 안 쓰는 물건 다 내다 버리세요. 옷장을 비우고 잡동사니를 버리고 가구 배치를 다시 하고 깨끗이 하고 나면 밤에 잠도 자려고
일하는 동안 잡생각도 덜하고 개운하면서 인생이 조금 정리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넷째, 운동을 시작하고 미모를 가꾸어야 합니다. 주변에 산이 있으면 날마다 등산을 하는 게 좋습니다. 산이 없으면 헬스를 다녀도 됩니다. 하루에 물 2리터 이상 마시고 반신욕 꾸준히 하고 여유가 되면 피부 관리하는 곳도 다녀보세요. 몸매가 마음에 안 들면 살 빼고 요가 사이트 뒤져서 요가하고 돈 많이 들이는 것보다 시간을 들이고 노력해서 하는 게 훨씬 효과도 좋습니다. 그동안 게을러서 안 했다면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지요. 이번에 몸매와 피부 하나만 좋아져도 이게 웬 횡재입니까? 그동안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남편한테 당한 모욕을 생각하면 이젠 뭘 못하겠습니까? 술 마시고 맨날 밤새고 낮에는 내내 퍼져서 자고 집안은 엉망이고 이게 뭡니까? 아무도 동정 안 해줍니다. 후질글에 찌들어진 표정에 신경질 가득한 얼굴, 푸석푸석한 머리 절대 안 됩니다. 남편은 기고만장합니다. 내가 이러니까 내가 바람 피우지. 지금까지 집에서 입었던 늘어진 티셔츠 같은 건 다 내다 버리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깔끔하게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화장도 하고요. 그렇게 미모를 가꾸어야 합니다. 다섯째, 하루 종일 돌봐야 할 아이들이 있다면 애들도 이제 상황인 만큼 길을 들여야 합니다. 지금 애들을 잡지 않으면 직장도 절대로 못 구하고 남한테 맡기지도 못할 뿐더러 내 몸 피곤해서 애들한테 신경질만 더 내게 되고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아주 엄격하게 규율을 정해서 길들여야 합니다. 내가 최대한 시간을 낼 수 있도록 남한테 맡겨도 미움받지 않을 만큼 잘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여섯째,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돈이 어디로 새는지 모르게 없어집니다. 알뜰살뜰 살림할 의욕도 없고 밥도 하기 싫으니 음식 시켜 먹게 되고 요리를 안 하면 미안하니까 괜히 시장만 잔뜩 봐서 냉장고만 채워놓고 마음이 허전하니까 쇼핑으로 허기를 채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릇 세트, 냄비 세트, 그동안 너무 사고 싶었던 건데 돈 아까워서 못 사고 있다가 생각나서 그냥 샀답니다. 심정은 이해하나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후에 어찌 될지 모르니 돈 아껴야 합니다. 돈 쓰는 재미로 스트레스 풀려고 하면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남편이 바람났을 때 하지 말아야 할 것. 첫째, 진실 파악에 목숨을 걸지 말 것. 남편이 바람을 피울 경우 너무나 궁금합니다. 여기에 내 호기심까지 채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잦다고 더욱더 확실한 응징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나만 다치지요. 내가 모든 지시를 알아낸다고 일어나 버린 일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 일은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이 사건이 남은 당신의 소중한 생에 상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알면 다친다고 하지요. 아는 게 병이라고 하지요. 알아낸 증거 하나하나가 힘이 될 것 같지만 그거 내 몸에 꽂는 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많이 알수록 더 많은 칼을 꽂는 것과 같습니다. 모두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보다 이 싸움의 과정,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웬만하면 모른 척 넘어가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도 소중한 당신이 다칩니다. 둘째, 조급하게 굴지 말 것.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가족이 되는 것, 긴 세월에 걸쳐서 만들어진 만큼
헤어지는데도 많은 세월이 걸립니다. 오늘 당장 남편이 가버릴까봐 이혼하자 하고 나가버릴까봐 불안해서 잡고 매달리는 것, 그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증거를 잡겠다고 몰두해 있으면 남편도 눈치챕니다. 상대가 나에게 뭔가를 캐려고 한다는 느낌, 그거 다 압니다. 천천히 하세요. 무리하게 하다가 망친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남편을 잡기 위해 무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도가 아닌 길은 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와 싸울 때 이기기 위해 뭔가 권모술수를 쓰거나 비겁한 방법을 쓰면 늘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사람 관계는 참으로 이상해서 주는 사람은 늘 주는 자리에 있고 참는 사람은 늘 참는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리 남편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급하더라도 이 상황을 늘 명료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잘못했고 약속을 저버렸고 아내를 배신한 사람입니다. 아내가 설령 용서해 준다 해도 남편이 나쁜 놈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남편을 잡고 싶다면 이 결혼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돌아보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 많이 생각해보고 아이들을 남편에게 주고 이혼을 할 수 있을지 고려해 보는 게 더 낫습니다. 실제로 이혼을 준비하며 이것저것 알아보고 행동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것이 남편에게 훨씬 더 돌아와야 할 이유가 될 것입니다. 남편을 잡고 싶다는 욕심이 앞서면 이를 그르칩니다. 진정으로 놓아야지 얻게 됩니다. 뭔가를 얻고 싶다면 그것을 진심으로 놓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노력해야 합니다. 넷째, 후회하지 말 것.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순식간에 휘몰아쳐서 쓸고 가버리는 토네이도가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황망하고 정신없이 불가항력으로 휩쓸렸다가 끝나고 나면 회환만이 남습니다. 그때 이렇게 할 걸, 이렇게 말할 걸, 하루만 더 참을 걸, 각서도 받고 공증도 할 걸, 후회만이 산을 이루지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겁니다. 지난 일 후회하며 잠 못 이루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변하는 것 하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남편의 바람. 아무리 능력 있고 우아하고 자기 생활 멋지게 하고 있어도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 피우는 것을 여자들은 마약처럼 생각하는데 남자들은 담배만큼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남편을 믿지 못하는 이런 결혼이, 이런 가정이 가능하냐고, 이게 행복한 결혼이냐고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어쩌겠습니까? 상황이 이런 걸요. 내가 바뀐 상황에 적응해야지요.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남들 사는 거 관심 가질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면서 쿨하게 일상을 같이 하는 것, 예의를 지키고 조금은 거리를 두고 사는 것, 어쩌면 더 이상적인 부부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기대하는 것이 적으니 상처도 덜 받겠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때 이혼하면 되지요. 지금 이혼할 수 없다면, 같이 살기로 했다면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혼하는 그날까지는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남편 바람 피우는 거 감시하면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뭔가를 경험하면 학습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 무방비하게 가족의 삶 속에 내 인생을 묻어왔던 것, 몰두할 만한 변변한 취미생활 하나 없는 것, 그리고 내 명의로 된 돈 한 푼 없는 한심한 현실. 지금 해야 할 일은 남편이 다시 바람을 피울까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사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잘해주는 것. 그거 비참한 거 아닙니다. 세상을 새로 알게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요. 나중에 돌이켜 생각했을 때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에 대해서 뿌듯하고 자랑스러울 수 있는 일입니다. 남편이 뭘 하든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됩니다. 미모도 가꾸고 몸매도 가꾸고 운동도 하고 하루에 2~3시간은 나를 가꾸는 데 쓰면 됩니다. 조금씩 돈도 모으고 돈을 버는 훈련도 하고 아이들에게 자립심을 키워주고 남편에게서 정신적 독립을 하게 되면 어느 날 남편이 다시 바람을 피운다고 해도 더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고 이번처럼 끔찍하고 비굴한 느낌을 갖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 앞으로 남편이 바람을 다시 피우게 된다면 남편이 또 바람을 피운 게 끔찍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모양으로 그 사건을 다시 당하게 될 나의 변함없음이 더 끔찍한 것입니다. 세상에 별 특별한 정답은 없습니다. 가장 현명한 정답은 내 안에 있고 나도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제 남편에게 신경 끄고 가정이 깨지지 않고 유지되는 그날까지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나를 잘 가꾸면서 어떤 일을 당해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나를 단련시켜 놓는 것 외에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